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국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해가 좀 밝고 작년도 어두웠던 시장에서 좀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계좌 성적도 나아졌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전략과 그 다음에 일부 회원님들의 또 건의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종목 이야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좀 전화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새해 맞이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일단 짚고 갈게요. 지수가 전저점이 붕괴가 됐던 구간 동안에 꼬리의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숫자는 2320입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20.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화 의견, 이 의견을 드렸던 자리가 2500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은 모르겠는데 다시 싸게 살 수 있다. 비중 관리 좀 하자. 그래서 2320은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가 휘청거렸을 때다. 이익은 좀 줄 수는 있지만 반도체 치킨이 게임이 있었을 때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는 이런 시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320은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자리가 실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정도까지 올라왔었냐면 2400선까지 올라온 거죠. 2397. 그러면 코스피 2500에서 제가 현금화 의견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저점은 모르겠지만 코스피 2320, 여기에서 2200에서 2300, 2100에서 2200.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눠서 대형주하고 중성주 순서를 정해서 공략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48만 원 꼬리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고, 삼성전자는 58,000원, 하이닉스도 85,000원, 악재가 나와도 꼬리로 발생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2320으로 이제 회복이 됐다가 이제 24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또 중심 라인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중심 라인을 제가 여러분한테 뭘로 제시를 하냐면 코스피 지수 2290 하단 위쪽 2440. 2440이 가까울수록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수는. 반대로 2290으로 갈수록 좀 고점에서 좀 챙기면 다시 여기서 잡을 기준으로 이렇게 당분간 대응 하세요. 요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요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반도체가 휘청거렸을 때 이 밸류가 2320이었다면 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시간을 따로 한번 정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요 구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제 수성은 이제 방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2400 언저리에서의 공격은 이런 포인트로 저는 바라봅니다. 시장의 사이즈가 5조에서 한 7조, 좀 많으면 8조에서 늘어나지 않아요. 유동성이 뭐 10조, 12조 늘어나면 상관없는데요.
이게 유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늘어난다면 5조에서 8조 범위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2400원절에서의 공성 전략, 공격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A가 있고 B 주식이 있으면 B의 자금을 뺏어서 A 기업으로 자금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얘가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얘 자금을 뺏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의 파이는 늘지는 않는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자금을 뺏어오는 형태로 시장 구도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금을 뺏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만약에 A 주식이 B의 주식을 뺏어오려면 B가 없는 걸 A가 가지고 있어야겠지. 시장이 없는 걸 A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시장은 5% 성장해서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주식은 갑자기 한 1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한 20%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바뀐다든지 B에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쪽 집단으로 자금이 가는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남아도는 돈이 A 섹터 쪽으로 이동이 되는 형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공성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키워보겠습니다. 58,000원, 67,000원을 기준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했는데 조금 더 상향합니다. 7만원대 초반으로. 삼성전자 꼬리 기준 58,000원 사두면 돈이 되는 자리, 그리고 67,000원은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팔더라도 이상을 좀 바라보자. 이거를 이제 7만 원 정도까지 상향을 하겠다. 7만 원대까지 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서버에 들어가는 DDR5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앞당겨줬잖아요. 1분기 말이나 될 줄 알았는데 인텔도 급한 거죠. 뭐 가격 반등 요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실적을 기대하면 될까요? 실적은 기대하지 말고 실적 둔화나 이익 감소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나와. 알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가 앞당겨졌다는 거.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었을 때 적자. 이 기준이 85,000원이었어요. 그죠? 사두면 돈이 되는 자리.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92,000원 이하에서는 팔 필요 없다. 실적을 기대할 거는 없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 반도체 관련되어서 하이닉스는 최소 6개월 2분기 정도가 되겠죠? 2분기까지는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뭐를? 실적 박살나는 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 자체를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1분기를 딱 맞이를 할 때, 그 다음에 조만간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실적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각오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14에서 13만 원 했었던 게 지금 이 가격이 그래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적자,
적자 났군. 2분기 적자. 예상보다 큰데? 잘해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적자 나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야, 1분기, 2분기 잘 버텨. 대신 3분기부터 너 돌아서는 거다. 그때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비중으로 내가 너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런 마인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 정도 가격에서 사둔 건 다 돈이 돼요. 근데 주목은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비중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92,000원대에서 크게 밸류는 바뀌진 않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예요. 자, 그 다음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플러스는 서버 시장의 성장, 여기에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구도. 이게 체질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삼성전기의 주요 고객사 누구? 애플, 삼성전자, 중국 업체, 주요 고객사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설비,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꿈은 보이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식으로 노력은 하지만 위에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팔 생각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살 생각은 해도 되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추세는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팔아주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잘 팔아주는 가격의 기준을 뭘로 세울 것이냐?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550을 못 넘어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작년도 5월달 저점이에요. 대규모 신용 물량이 청산됐던 시점은 6월달에서 7월달 여러분들에게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던 자리죠. 이때가 삼성전자 58,000원 깨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2,550 맞고 밀렸다가 2,500 고점이에요. 즉 8월달 고점 못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시장이 2월달부터 6개월 동안 매물 소화를 거쳤어요. 시장의 악재와 함께 했었다는 얘기죠. 삼성전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7월달에서 8월달의 고점을 이번에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2386. 얘는 2500에 와 있는 거예요. 2550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수보다 한 200포인트 선 정도. 뭐에 의해서? 플러스가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거죠. 다른 주식들은 마이너스 요인만 있는데 얘는 플러스 요인이 함께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요 가격을 보면 되겠죠. 16에서 17 다가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잘 팔아주는 관점인 거고. 재차 떨어지게 되면 지수하고 같이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됩니다.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아울러. 아울러. 시장의 사이즈, 코스피의 사이즈 5조에서 7조. 작년도 6월달에서 7월달도 5에서 7조. 9월달에서 10월달도 5조에서 7조. 많았을 때는 10조. 근데 지속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시장의 사이즈는 제한되어 있어요. 다 같이 손잡고 같이 가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경쟁을 한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IT 부품. 셋이 경쟁을 한다. 더 좋은 쪽으로. 아까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의 자금을 뺏어서 나한테 와라. 내가 쟤보다는 모멘텀이 있으니.
그게 저는 반도체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이 솔브레인. 넌 없지? 난 있어. 국산화. 너 실적 올해 박살나지? 난 안 박살나. 배터리 신사학과 관련된 이 부분 프리미엄 줘야지. 그래서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IT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동진 세미캠. 상대적으로 잘 안 빠졌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 31,850원 정도 되는데 소재 국산화 이슈도 있죠. 근데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만 있단 말이에요. 설비 투자 감소, 실적 감소. 근데 소재 쪽은 플러스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소재 국산화 이슈도 있지만 배터리 프리미엄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한솔 케미칼. 추세를 그어보겠습니다. 39만 2천원에서 총 2번에 걸친 추세 전환 시도가 있었고요. 저점 테스트하는 이 기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작년도 2월 달에서 3월 달, 그리고 6월 달에서 7월 달, 그죠? 그리고 9월 달에서 한 10월 달. 이 보면 거의 20만 원 자리가 3월 달부터 똑같아요. 종합주가지수가 한 2,900일 때도 20만 원인 거고, 종합주가지수가 6월 달, 7월 달이면 한 2,000 얼마 정도 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면 보면 되죠. 6월 달, 7월 달이면 2,300 정도 됐었네. 그죠? 2월 달, 3월 달이면 한 2,700 정도 됐네. 그죠? 2,700. 그 다음에 한 2,300, 지금 한 2,300, 이 정도.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가 2,700, 2,300, 그 다음에 2,135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2,380. 즉, 지수가 2,700에 가든, 2,500에 가든, 2,300에 가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악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 공포도 있었고. 근데 지수가 2,700이든 2,500이든 2,300이든 20만 원 밑은 싼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 주식은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난 여기서 누울란다. 파는 사람 바보. 이게 배터리 음극재 관련된 사업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요 밸류를 인정 못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무관하게 이제 이 주식은 반항하기 시작을 하는 거다. 돈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배터리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주식 상장했었을 때 제가 전화 연결했을 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56만 원 공개 매도 의견 들었었어요. 작년도 상장하고 나서 이때 방송 찾아보세요. 그대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공개 방송도 여러 번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때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가 35만 원대였어요. 155기가와트시. 여기서 사두면 돈이 된다. 실제로 35만 원대. 실전에서도 다 매수가 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42만 원 따라가지 말자고 했었어. 그리고 61만 원에 실전에서 매도했고.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는 48만 원 밑으로 사주면 돈이 된다. 그죠? 이런 저점 구간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죠. 기준이 있으면. 이게 저점은 못 잡는데 분할 매수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왜 48이냐? 2022년도 매출이 한 25조 나왔는데 배터리 생산 캐파가 155기가와트시에서 255기가와트시까지 완공이 됐어요. 60기가와트시당 배터리 전기차를 약 100만 대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설 투자하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알파가? 이게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장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이걸 밸류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어요. 여기서는 대형 홈런을 칠 수 있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로 시장은 좀 부진했지만 대형 홈런을 좀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70% 넘게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포스코 케미칼은 한 2배 이상. 삼성 SDI도 한 55%? 이 정도 올라갔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지수 연동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빼앗기고 있어요. 배터리로 쏠렸던 자금들이 빼앗기고 있어요. 반도체도 한 6개월만 참으면 돌아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반도체 저가에서도 들어오는 거고, 바이오에서도 지금 괜찮은 애들 들어오니까 바이오도 일부 자금 들어오는 거고, 중국 소비주도 이제 해볼만 하니까 몇 세 들어오는,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전체 거래대금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홈런 쳐가지고 점수 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배터리는 출루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샀다가 한 5% 먹고 나온다든지, 10% 먹고 나온다든지. 그게 싫으면 비중이라도 조절해야 돼. 그게 같은 돈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제시했던 대표적인 게 LNF 17만 원. 그죠? 17만 원. 22만 원 사지 말고 17만 원. 여기서는 안 타. 20이라서 22 못 넘어가면 14 또 다시 밴드 크게. 일진 머티리얼즈 가격대 딱 정해져 있다. 5만 1,000원. 사두면 돈이 되는 자리, 투매 자리. 57. 그 다음에 위로 가격 아실 거예요. 7만 2,000원. 말레이시아에서 공사 증설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국내에서 사업했을 때, 이 가격대에 왔을 때만 딱딱 매매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지금은. 주도권을 빼앗겨 가고 있다. 분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9월 달에서 11월 달이 배터리가 완전히 잡아먹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지수 정도의 수익률로 만족하고 대신 나머지의 주식들한테 아량을 베푸는 거죠. 너희들도 이제 반등해라 이거예요. 금리에 대한 공포를 더 완화시켜주고 환율 가지고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그동안 고개 숙였고 억울하게 빠졌던 주식들 흑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때 밸류가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 1등임에도 불구하고 2등, 3등만도 못한 밸류를 기록했던 주식들 이제 너희들의 반등을 허하노라. 공포가 잦아들고 신용이 3번에 걸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350에서 2400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제 회복해 주는 주식들 하나 둘씩 늘어나요. 네이버는 19만 원. 19만 원을 꼬리의 기준으로 잡아드렸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팔아야 될까요? 저는 매도 의견 반대 의견입니다. 23까지는 싼 거예요. 근데 주도권에서 탈락됐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비중을 더 담으면 안 되겠지.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 매도를 잘하는 거예요. 비중을 덜어내는 시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어요? 6만 6천 원. 6만 6천 원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그 이후에 하십시오. 자금을 다 싹쓸이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언택트나 게임이나 엔터는 배터리나 IT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의 영향권을 넘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이런 주식이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잖아요. 현대지철도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61선 밑에서 올라가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버티기도 잘 안 빠지고 더 올라가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 전 배터리 사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계속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소부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잘 고르고 가격을 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NC소프트를 오랜 기간 동안 추천드리고 있는데 44에서 45 지겹죠? 근데 저는 그 지겨움이 좋습니다. 왜 좋냐? 이거는 기준이잖아요.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주도 산업은 아니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그리고 요 밑에서 내가 팔 필요가 없겠다. 돈 있을 때 조금 더 사야지, 이 정도. 그리고 45를 이제 회복을 해줬어요. 기간 조정이 나왔네. 그럼 요때 하는 사업하고 요때 하는 사업하고 요때 하는 사업하고 요때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까? 리니지라는 사업을 요때는 뭐 안 했고 지금은 합니까? 똑같은 거지. 뭐만 바뀐 거예요? 내 마음. 올라가면 믿고 떨어지면은 안 믿는 내 마음. 그죠? 예. 주식시장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싸요, 여전히. 50만 원대 그 중반까지 갈 때까지는 팔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도한 낙폭에 있었던 주식들이 하나씩 회복하는 구간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기업들 가격대들 잘 메모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잘 한번 복귀 한번 해보시고 이번 거 잘 활용해서 성공 투자 좋은 결과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투자였습니다.